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주춤했던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재발의한 건데요. 이번 조례안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출범부터 의정활동 소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등 천만 서울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소관부서로 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김인재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 등의 운영진과 고병국 위원, 김재영 위원, 김종무 위원, 노식래 위원, 박상구 위원, 신정호 위원, 이상훈 위원, 임만균 위원, 정재웅 위원, 이석주 위원,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7월 16일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 사업, 공공, 중공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수요, 공급을 관리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권역별 지역발전 업무는 물론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감시, 감독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권역별 균형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사와 정책 제안을 주문했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의 민간위탁 진행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월 17일 열린 도시공간 개선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과거 반대 결정되었던 서울도시 건축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는 번복돼 조건부 가결된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그 센터와 박물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게 2개월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지금은 조건부 동의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은 납득력과 설득력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2월 통합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던 도시건축박물관과 도시건축센터는 서울시 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를 거친 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시했던 조건에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재단 구성 전까지 도시건축박물관은 민간위탁을, 도시건축센터는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현재까지 70%의 공정률로 건설 중이며 오는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한 유휴공간 활용과 더불어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그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울시에서 해결적으로 자문을 해서 좀 디자인을 해주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디자인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도시재생본부 등과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간 활용과 디자인 업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혁신과 공간 개선에 대해 도시 미관과 건축 문화 향상 등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영역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마곡 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해서 지적을 받고 그와 또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사후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라도 안전에 먼저 좀 예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곡산업단지에서는 지난 2017년 공사장 크레인이 부러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작년 10월 공사장 안전사고 이후 진행된 후속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에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는 서울식물원만의 특화된 강점을 부각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대간, 열대간, 기후에 따라서 자라는 식물들이 좀 다르다. 안 그러면은 대륙별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한 어떤 특화를 좀 시켜놓고 그래야만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열린 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등 크게 4개 공간으로 구성되는 서울식물원에 대해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식물원과 달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분들에게 좀 더 친숙한 공간, 이게 있어서 정말 좋다라는 반응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리온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좀 열린 공간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편 마곡산업단지 내 서울식물원은 오는 10월 개장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 발굴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전반기 김인재 상임위원장을 만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인재 의원. 제9대 서울시의회 전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청년 주거난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시 주거 정책을 선도하며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소관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김인재 위원장. 1,0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균형 성장을 유도하고 구도심과 전통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과 임무 수행에 충실하며 소통과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빈틈없는 정책 발굴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인재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종합행정이라고 불립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구도심과 구산업의 도심에 활력을 놓는 도시재생, 그리고 각 지역마다 현안을 갖고 계시는 용도 지역의 상향 조정, 그리고 재건축까지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일들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 속으로 더 찾아가서 민의를 듣고 지혜를 모아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택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정책 추진에 봉착된 상태들도 있고요. 시민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비가 특히 많이 드는 곳이고 청년 10명 중 4명은 주거 빈곤층으로 조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 규모가 작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
서울시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루고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책임지는 핵심 중의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구도심과 전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속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현장으로 더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각지대에 없는 빈틈없는 정책 발굴을 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서울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등 도시계획 현안이 여전히 산적한 것이 현실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